이직한 지 반년 정도 됐을 때 다른 과의 5살 위인 선배와 친해졌다. 과는 달라도 흡연실에서 자주 같이 만나던 중에 마음이 맞아서 친해지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선배의 형수 이야기가 나왔다. 그 형수라는 사람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사사건건 욕설에 들은 바로는 선배에게 심하게 대한다고 한다. 심할 경우에는 손까지 댄다니 얌전한 여자는 아니다. 그거 요즘 가끔 듣는 와이프의 가정폭력 아니에요? 에이,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조금 신경질적인 성격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며 웃는 선배의 눈가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팔에는 손톱으로 핥힌 것 같은 생생한 상처가 있었다. 솔직히 그런 폭력적인 여자와 함께 살 수 있겠나 싶었지만 물론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다. 어느 날 그 선배가 집으로 초대했다. 와이프한테 네 얘기했더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맛있는 거에다 술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이프도 꼭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나 자신도 형수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선뜻 선배의 요청에 응했다. 며칠 후 토요일 저녁, 선배네 집은 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에 있는 주택가에 있었다. 2층짜리 흰 집으로 몇 년 전에 이사 왔다고 한다. 대문을 지나 현관문을 여니 기다렸다는 듯 다정한 표정의 선배가 맞아주었다. 어서 와. 자자. 들어와. 현관으로 올라 거실로 들어가자 맛있는 냄새가 났다. 비프 스튜인가. 먼 길 고생했다. 저녁은 좀 더 기다려줘. 곧 되니까. 그렇게 말하고 선배는 부엌에 서서 직접 요리를 시작했다. 나는 이상하게 여겨졌다. 저 형수님은 안 계신 건가요? 미안. 실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집에는 있는데 2층에서 쉬고 있어. 그래도 괜찮을 거야. 오늘은 내가 솜씨를 내볼 테니까 기대해줘. 나는 놀랐다.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집으로 부를 정도인데 형수가 직접 나서서 대접해 줄 거라고 내 맘대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습도 보이지 않고 2층에서 쉬고 있다니. 그래도 인사 정도는 모처럼인데. 아니야. 그건 그만두는 게 좋겠어. 상태도 안 좋고 하니 분명 기분이 나쁠 거야. 선배는 황급히 말렸다. 너는 그냥 소파에 편히 앉아있어. 이래봬도 요리는 자신 있으니까. 들어보니 형수는 요리 등의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일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점점 궁금해졌다. 저녁이 다 되자 나와 선배는 둘이서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둘러앉았다. 선배 요리는 정말로 맛있었다. 준비된 소주도 먹기 좋게 입맛에 맞았다. 술이 들어가 서로 말이 많아지고 취미나 일에 대한 불평등으로 들끓었다. 해도 지고 몇 시간 동안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럴 때 그 소리는 천장에서 들려왔다. 처음은 2층에서 선배의 형수가 뭔가를 바닥에 떨어뜨린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나와 선배는 그대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1분 정도 후에 아까보다 분명히 더 큰 소리가 천장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일종의 저기가 담긴 것 같은 소리였다. 마치 아파트 같은 데서 아래층 사람들이 내는 소음을 비난하기 위해
일부러 내는 소리 같았다. 나는 선배를 바라봤다. 미안, 목소리 좀 낮추자. 선배는 미안한 듯 그렇게 말했다. 나는 선배의 말을 따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로 한다. 몇 분간은 그런 식으로 서로 속삭이듯 중얼댔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선배의 농담에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었을 때 정말로 약간 큰 소리였을 뿐이었는데 마치 천장에서 산사태라도 밀려오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는 10초 정도 울려 퍼진 거로 보였는데 그때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린 느낌이었다.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건지, 초고속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일까? 아무튼 심상치 않은 소리다.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나는 형수가 아프다고 해서 몸이 아픈 줄 알았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 형수는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 잠시 놀라고 있다가 나는 다시 선배를 봤다. 선배는 쓴 웃음을 짓고 있었다. 미안해. 우리가 즐거운 게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몰라. 잠깐 2층에 올라가서 얘기 좀 하고 올게.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줄래? 선배는 나를 남겨두고 2층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나는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2층에서 선배가 얘기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니까 사과할게. 조금만 참줘. 알았으니까 그렇게 화내 마. 선배 목소리는 알아듣겠는데 형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다만 선배의 목소리와 목소리 사이에 뭐라고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는 겨우 들을 수가 있었다. 다만 그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낮고 탁한 소리였다. 잠시 후 선배가 내려왔다. 내려온 선배를 보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선배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까까지의 얼큰한 표정과는 사뭇 다르다. 눈 밑 다크서클도 눈에 띄었고 그런데도 눈빛만은 묘하게 날카로웠다. 오늘은 벌써 시간도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와이프도 그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 선배는 뜬금없이 말했다. 의외였다. 그렇게 저기를 드러내고 환영을 받은 뒤라 분명히 오늘은 돌아가라고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많이 취했지? 비틀대면서 가는 것도 위험하잖아. 선배는 끈질기게 자고 가라고 한다. 아니요, 마음만 받을게요. 내일 아침 일찍부터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거절했다. 그래? 하지만 사양 안 해도 되는데.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역시나 오늘은 집에서 쉬고 내일을 준비하고 싶어요. 나는 확실히 거절했다. 다음날 자격증 시험이 있는 것도 정말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집으로 돌아오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이상으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에 강한 거부 반응이 있었다. 끈질긴 선배의 권유를 겨우 거절하고 나는 간신히 선배의 집을 나서게 되었다. 돌아갈 때 선배는 노골적으로 언짢은 표정이었다. 그럼 잘 가. 나를 맞아줬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감정이 없는 작별이었다. 현관을 나온 직후 현관문이 닫히려던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며 선배를 바라봤다.
닫히고 있는 문 저 너머에서 선배가 배웅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집안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선배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무표정이었다. 마치 밀랍 인형 같아서 나는 소름이 돋았다. 문이 닫히고 대문까지 왔을 때 등 뒤로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다시 돌아서 2층을 봤다. 2층 창문의 커튼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 같이 보였다. 2층의 불은 켜있지 않았고 커튼 너머는 캄캄했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아 등줄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재빨리 선배의 집을 나섰고 역으로 향했다. 월요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집에서 자고 가라는 요청을 거절한 건 역시나 신뢰를 범한 거라 생각하고 나는 선배를 만나 사과하려고 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선배를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듣자니 쉰다고 하는 것 같다. 그 후 며칠을 선배는 계속 쉬었다. 나는 선배와 만날 수도 없었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받지를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선배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선배가 그만두고 나서 어느 날 선배가 있던 과의 상사와 흡연실에서 단둘이 있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이시희 선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다니. 내가 상사에게 물었다. 그게 그 녀석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면이 있었어. 역시 부인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꽤 힘든 부인이라고 들었는데요. 에? 그 녀석 결혼했어? 말도 안 돼. 그런 말은 들은 적도 없어. 그 상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선배와 이야기했던 것들과 집에 초대받았던 일을 그 상사에게 했는데 마지막까지 상사는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근데 좋은 사람을 찾았다 같은 말을 했던 적은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 아마 급하게 오래된 집을 샀을 때였나? 그래도 보통 결혼을 하면 상사한테는 보고하잖아. 설령 결혼식은 안 치르더라도 말이야. 그 후 몇 년 전에 선배가 있던 과의 젊은 남자가 갑자기 실종이 됐던 일이 있었던 걸 알게 됐다. 선배와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지금도 그 집 2층에 있던 게 뭔지 궁금하다. 그때 내가 그 집에서 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